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레저 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올해부터 이 렌털 사업 성장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렌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 때문에 성장이 기대가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롯데렌탈의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롯데렌탈이 KB캐피탈 그리고 신한카드와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력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고 앞으로 어떻게 좀 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로 이 중요한 내용들을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서 혹시나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 실적은 이 매출액 같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조 7,52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0.48% 증가를 했고요. 그럼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17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33%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045억 원, 이 전년 대비 1.25%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좀 감소한 이유가 궁금하실까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관계 기업의 좀 투자 주식 보유 지분의 평가 손실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좀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는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가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중고차 장기 렌털 등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좀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에 바로 중고차 이 장기 렌털 등 사업 포트폴리오 이런 렌탈, 중고차 장기 렌탈 그리고 상용차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또한 이런 사고 리스크 관리와 고객 리턴션을 통한 수익 개선 등 중장기 상황 목표와 새로운 성장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계획에 맞춰서 중고차 렌탈 서비스 바로 롯데 렌터카 마이카 세이브를 좀 선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여러 사업 부분의 마진율이 이 가장 높은 중고차 매각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좀 축소가 된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따라서 이익이 좀 감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롯데렌탈의 실적 이렇게 좀 안 좋아졌지만 앞으로 실적 개선은 어떻게 저희 기대해 볼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중고차 렌털 사업의 이런 조기 안착 여부가 핵심인데요. 이 올해 들어 롯데렌탈의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 바로 실적 만회의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을 제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이 두 가지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KB캐피탈 그리고 신한은행 등과 좀 전략적 제휴를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맞으면서 중고차 렌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롯데 렌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KB 케미탈과 공동 마케팅으로 장기, 단기 렌터카와 차량 방문 정비 서비스 고객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 계약이 종료된 바로 이런 렌터카의 차량 중 일부를 인수를 해서 중고차 렌탈 그리고 수출 경매 등으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한카드와도 전략적 MOU를 맺었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KB캐피탈과 좀 업무 협약이 좀 유사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맞음에 따라서 롯데 렌탈과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요, 이 좀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역량 그리고 이런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고객 서비스 시너지를 창출을 하고 사업 모델 확장에 나설 것을 합의를 했고요. 특히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요. 신한카드가 보유한 렌터카 일부에 대한 자산 양수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 만기가 가까운 차량을 중심으로 약 6천 대 규모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한카드의 장기 렌터카에서 반납된 차량을 상품화를 해서 중고차 장기 렌터카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롯데 오토옥션 중고차 경매 그리고 수출 인프라를 활용한 차량 매각 최적화도 좀 깨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롯데 렌탈이 확보 가능한 중고차의 렌터카 물량은 신한카드가 최소 6,000대 그리고 캐피탈은 월 300대 수준으로 좀 될 것으로 저희가 좀 관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롯데 렌탈의 중고차 렌탈 차량 수량 6,000대 가량과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매출과 이런 이익들이 좀 성장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롯데렌탈 중고차 렌탈 사업이 개선 시점이 많은 분들이 25년으로 좀 보고 계셨는데 올해 2분기부터 시작될 것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실적이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이 롯데렌탈의 실적 그리고 이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아서 차트적인 부분도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 강력한 지지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차트를 크게 보시면 25,000원대 이 부근대에서 저가에서 받아주는 주가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의 주가의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준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가 아니라 제가 지지를 받고 추세가 상승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만약 이 박스권 부분 바로 이런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 이 부근대를 만약에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앞서 저항을 받았던 이런 241선 돌파와 더불어서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향후 이 상승 추세로 전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부터 이 렌탈 사업 이익 개선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향후에 좀 더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높은 거래량과 함께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준다고 한다면 향후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런 롯데 렌탈의 전체적인 이런 실적 그리고 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조금씩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